미국 증시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림 통해서 외신의 소식 하나씩 주목해 보시죠. 간밤에 나왔던 여러 소식들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굉장히 행복한데요. 그 이유는 간밤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용 지표가 또 하나 나와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외신입니다. 로이터 기사였습니다. 비트코인 내년 과연 더 오를까요? 아니면은 지금부터는 너무 올랐으니 조정 가능성이 오는 걸까요? 로이터 기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비트코인 소유자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습니다. 비트코인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 상승은 차기 SEC 위원장의 친가상자산 인사가 지명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대폭 커진 영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소유자인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기업의 주가도 이날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만큼 내려올 위험도 대비를 해야겠죠.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만 이미 가격이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을 함께 열어놔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IG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만 5천 달러를 거쳐 내년에 12만 달러를 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앞서 스탠다드 차티스 은행 애널리스트도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손쉽게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연말이나 내년 1월 12만 5천 달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본 바가 있었습니다. 월가에서는 10만 달러 돌파는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가상화폐 업계의 핵심적인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유입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신중론과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미지오 증권은 수많은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만큼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두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보조금 이슈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칩스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의 주인공은 바로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입니다. 얼마나 받았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게도 혹시나 그 기회가 갈까요? 들여다보시죠.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SKC의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투자업체 앱솔릭스의 보조금 7,500만 달러, 약 1,000억 원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체 중 반도체법에 의한 생산 보조금을 받는 것은 SKC가 처음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시에 약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첫 유리기판 공장을 완공하면서 이번 보조금을 따내게 됐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서는 보조금 비율 22% 수준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미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 상당의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보조금 수혜자로도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행보에 힘입어 앱솔릭스는 유리기판 분야에서는 최초로 R&D 보조금을 수여하게 된 겁니다. 어제 미국 기술주 훈풍에 국내 반도체주까지 불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는 일제히 상승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오늘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함께 보시죠. 마지막 기사는 지표 이야기입니다. 고용인데요. 고용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고요. 22만 5천 건, 일단 예상치는 상회해 보입니다. 자, 급격한 고용, 과연 금리 인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마지막 기사도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를 주시하면서 장 초반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어쩌면 가장 주목되는 지표 중 하나였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고용은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다 면밀한 고용 상황은 6일에 11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살짝 웃돈 건데요.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보다는 줄었다고 합니다. 연준이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죠. 월가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한편 글로벌 전망은 아직은 미온적인 온도입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 동맹 8개 회원국이 글로벌 수요에 대해 지지부진할 전망으로 하루에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계획을 내년 4월까지는 더 연기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오펙 플러스 산유국 중 8개국은 하루 220만 배럴에 달하는 감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분석가들은 경기가 아직 좋지 않다고 본 거죠. 이번 감사는 원래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밤에 나온 주제에 대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 함께 보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트럼프도 가장 행복해할 이슈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돌파 정말 어디까지 가고 조정 가능성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이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이 계엄령으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한번 장중에 잠깐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때가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도 금방 사실 다시 제자리를 회복을 하면서 시장 주도주와 같은 그런 모습을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들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가장 결정적인 그런 모습들로 작용을 했고 이번에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상당히 이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물이 내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가로막았었던 이 가상자산들을 가로막았었던 장애물들이 많이 치워지고 그 앞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만 상당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미 증권거래소 위원장이 이전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가상자산의 비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이 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장애물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우호적인 인물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고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작용들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우려감들에 이제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 비트코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번에 좋지 않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지만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에도 속도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고요. 경제도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 보면서 그때 살 걸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SKC입니다. SKC의 앱솔릭스 보조금 지급을 받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기업들에게도 좀 기회가 갈 수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 보조금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보조금 여러 가지 분야의 보조금 축소할 수 있고요.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라면 관세가 좀 더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KC를 상당히 부러운 눈으로 많은 기업들이 쳐다보고 있죠. 이 자회사죠. 유리기판 사업 투자사인 앱솔리스의 이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생산 보조금 약 1,000억 정도, 그러니까 7,500만 달러가
7,500만 달러의 지급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앱솔루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충족을 시켰는데요. 우선은 당연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실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조합을 결성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장 건설도 추진을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맞춰야지 지금 이런 앱솔루스와 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안 그래도 미국에서 보조금 받기도 힘들고 관세도 불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앱솔루스를 많이 참고할 것이고요. 그리고 앱솔루스가 받은 것처럼 당연히 기술력과 실사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어야 되고 미국 공장과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조금 이슈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지표 소식입니다. 고용지표를 주시하면서 미국 증시 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놀랐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죠. 미국 컨센서스보다도 조금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장 예상 시간 15만 명 정도였다가 실질적으로 발표된 거는 14만 6천 명. 소폭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하회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전에 나왔었던 다른 경제 지표들 다 잘 나왔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면서 그래도 확장 국면에 곧 있으면 들어갈 것이다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으로 잘 나왔었는데 고용 지표가 이번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오랜만에 하회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번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FOMC도 그렇고요. 국내 한국은행도 그렇고 1번은 물가입니다. 근데 미국은 물가만큼 중요한 게 고용지표거든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그만큼 고용에 대한 중요도가 미국 시장은 다른 나라보다도 유독 더 강한 그런 모습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가만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런데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 잘 나왔다. 여기에서 시장은 좀 놀란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좀 더 살펴보겠죠. 이 다른 경제 지표가 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도 일시적으로만 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제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좀 관찰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미국 주가는 뭐 단기적인 조정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우상향에 대한 기울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됐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고용 지표도 사실 여기에 좀 더 찬물을 한 번 더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른 경제 지표들에도 좀 더 많이 집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에 있어서도 탄력도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진 모습들이 당분간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지표들은 탄탄한 데에 비해서 고용 지표는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소식으로는 가상자산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관련주들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